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탑승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운행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란 이름 그대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고 그중 우리가 자율주행차라고 부르는 것은 레벨 3부터입니다. 반면 레벨 2 이하는 운전 지원 기능으로 분류되고 자율주행차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레벨 2를 자율주행차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레벨 3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이 곤란한 경우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드에서도 운전자는 항상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 가능한 상태로 대기해야 하고 무면허, 음주, 운전 중 수면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반면 레벨 4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운전자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인 자율주행차라고 부르는 것은 레벨 4 이상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레벨 5는 제한 없이 모든 상황에서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 보통 완전 자율주행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레벨 3 또는 레벨 4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입니다. 레벨 3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고 레벨 4는 2027년 상용화될 예정으로 현재 시험 주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책임은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으로 구분됩니다. 형사책임은 운전자가 기소되어 처벌받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책임은 사고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합니다. 행정책임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면허 취소, 과태료 등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라 이러한 책임체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자동차 보험에서 담보하는 책임인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율주행차 운전석에 탑승한 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0년 자배법이 개정되어서 레벨 3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배법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운행자 책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소유자나 운전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운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인데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자동차의 운행자가 됩니다.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은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갖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소유자가 곧 운행자가 됩니다. 운행자 개념은 특히 운전자 개념과 구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인 A가 운전기사 B를 고용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자는 A이고 운전자는 B가 되어서 운행자와 운전자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자동차를 소유하며 직접 운전도 한다면 A는 자동차의 운행자이자 동시에 운전자가 되지만 A가 운행자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동차의 소유자이기 때문이고
직접 운전을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의 자동차를 C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A는 여전히 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행자 책임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자율주행차의 소유자인 A가 그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A가 직접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A는 운행자로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인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운행자 책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 소유자가 자동차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자율주행차 소유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시스템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 하자에 의한 사고의 경우 피해를 보상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고 발생 원인, 즉 사고가 자율주행 시스템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여부인데요.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 규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2017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제도를 마련하였고 최근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은 2017년 레벨 3와 레벨 4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및 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2021년 5월에는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영국은 2018년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한 AV 액트를 제정하였고 이후 법률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약 3년간 검토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무인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은 2019년에 레벨 3 및 레벨 4 관련 책임법제 및 보험 제도를 정비하였고 최근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법제와 보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그 소유자인 운행자가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자동차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되 사고 원인이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인 경우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